YTN 뉴스 FM 9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한 여야는 이번 주에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지난달 31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 문제와 사이버 사찰 문제 등을 놓고 격돌을 벌였던 여야가 오늘은 외교와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달 초 무산된 것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어젯밤 총회를 열고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가족들은 합의안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놓고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230여 명이 잇따라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의 수용 여부가 안건이었던 만큼 총회는 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이미 합의안이 미흡하다고 밝힌 데다 이번 달 7일 법안의 국회 처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가족들의 수용 여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대책위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좋아서 받아들이거나 또는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대책위는 합의안에 최대한 반영해달라며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보상이나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족 대책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하여 법 제정 직후 시작될 위원회 구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토, 감시, 제안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진상조사 과정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 전반에 대해 6년 만에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6회 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군함 설계와 군함용 엔진, 기어 개발, 탄환과 탄약 개발 등의 총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던 만큼 국내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 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를 단행한 이후 한국 상장 주식을 사는 데 투자한 금액이 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한 2009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 주식을 35조 8천여억 원 순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69조 7천여억 원 순매수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 자금 비중이 51.4%로 절반이 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은 중국으로 모두 9조 1,090억 원의 순매수가 이뤄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10대 대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은 계속 늘어서 1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돈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향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0대 대기업들의 현금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125조 4,1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108조 9천억여 원보다 15% 16조 4천억여 원 늘었습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등을 합친 액수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12조 원 불어 67조 원에 육박하면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 영업이익은 31% 급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25조 600억 원으로 9개월 만에 3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9.7% 줄어들어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현금 보유액은 400억 원 불었습니다. LG전자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는 올해 실적 호조로 현금 보유액이 늘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3개사는 경영 악화로 현금 보유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경기 침체로 인한 재무 불안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유보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에서 8월 9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48.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대출이 절반을 넘은 것입니다. 2008년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2%에 달했지만 2012년 46.6%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 47.1% 등 3년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 어음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기관 주의나 기관 경고 등 경징계를 통보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어음에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간제 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포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쪼개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첫 입직을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주가 부당하게 대우하면 청년들이 기업에 반감을 가지는 등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의 부담을 피하려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절실한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 신해철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오늘 실시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의 시신을 오늘 오전 10시까지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검에서는 신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과 사인이 신 씨가 받았던 장협착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신 씨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수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전국이 올가을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설악산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무주는 영하 7.1도, 봉화 영하 2.7도, 서울은 3.8도, 대구는 6도 등 평년보다 2에서 3도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 영향권에서 복사 냉각 현상이 겹쳐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륙 곳곳에 물이 얼고 서리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7.4도, 습도는 36%입니다. YTN 뉴스 FM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윤경민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화상 경마장 개장을 놓고 한국마사회와 인근 주민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개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마사회는 시범 운영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올해 안에 정식으로 개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도자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도 마련합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마를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하지 않고 건물 안에 있는 대형 모니터로 경기를 보고 배팅을 하는 곳이 바로 화상 경마장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화상 경마장 개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마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면서 개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한데요. 오늘은 먼저 한국마사회 측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마사회 이용선 지사개발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지사개발처장 이용선입니다. 네,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 운영을 한 게 언제부터였죠? 네,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예. 총 18개층, 3개층, 18개층인데 그중에 3개층 400명 정원으로 해서 경마팬 누구나 좌석이 있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 시범 운영 기간 한 석 달 동안 되는데 그 평가단의 관찰 조사 결과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관찰 조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관찰 조사는 그 장애 발매소가 들어서면은 주변이 우범화된다든가 쓰레기 투기가 늘어난다든가 술 마시고 소란이나 고성 방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나 생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지역을 경마를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을 구분해서 실제로 하루에 5회 이상씩 매 2시간 이상 용산장애발매소 반경 800m 지역을 정해진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서 영상 촬영도 하고 또 직접 관찰하면서 항목별로 실제 측정을 한 것이 관찰조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찰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긍정적이라고 나왔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게 그 AHP 기법이라는 평가 분석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 의해서 종합지표 점수가 4.1점이 나왔습니다. 네, 점수는 이제 9점을 척도로 해서 중간값인 5점이면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건데요. 5점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유해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5점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네. 저희는 4.1점이 나와서 기준점인 5점보다 낮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시범 운영 기간에 3개층 400명 정원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개장하면은 9개 층에 1,200명까지 입장한다던데 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 또 정식 개장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그 점을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내면서도 하나의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도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개장을 하기보다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12월 중에나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또한 그 개장 시에도 9개 층을 일시에 개장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우선 1단계로 6개층 700여 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한다거나 또 주민 참여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내년도 이후에 9개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그 설문조사에서는 인근 주민의 70% 그리고 학부모의 85%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 반발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예.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특히 그 지금 기존 장애 발매소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에 대부분 좀 부정적이고 예. 또 이 지역이 오랫동안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반대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시범 운영 평가단의 경우에도 그 평가위원회가 마사회 측이 선정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서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우선 먼저 평가위원회 구성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용산장애 발매소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1년 이상 이렇게 서로 갈등이 지속되고 쌍방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질 않고 있어서 예.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구성이 됐고요. 예. 금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반대하는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 또 국회 용산구, 서울시 교육청, 통합감독위원회, 농식품부,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런데 여러 기관 단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대 단체도 2차례나 더 참여를 요청했는데 다 대부분 참여가 곤란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됐고요. 예. 이 공모 결과 선정된 분들은 전부 다 외부 인사이고 면면을 보아도 신부, 목사, 스님, 수녀, 교수 또 오랫동안 그 교직에 봉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마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평가위원 명단을 보신 분들은 오히려 마사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위원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고 걱정을 해주실 정도로 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화상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에 주변에 유흥주점이나 안마실소 같은 유해업소들이 따라올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 일부 장애 발매소가 역세권이나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현재 장애 발매소 주변에 그런 업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장애 발매소들을 보는 동안에 상업지역에 이게 위치해 있고 10년에서 20년 이상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되면서 유흥업소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지 장애 발매소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아닌 대구에 있는 대구 장애 발매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유흥업소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은 예. 이런 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한국 마사회 측에서는 개장을 일단 하고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면은 폐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개장이 된 다음에 폐쇄는 쉽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거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것을 국회나 정부 그리고 언론에 예.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평가위원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개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예. 또 이 지역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변 상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조기에 빨리 개장을 해라 이런 요청이 저희한테 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중간에 잠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끝으로 주민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에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예, 그 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인데요. 저희 장애 발매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또 1,200억이나 되는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또 찬성 단체라든가 주변 상인들은 이 계속해서 개장 요구를 하는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최대한 하고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반대 주민들께서도 아무쪼록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오히려 지역발전기금이나 장학금 등 마사회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사회 이영선 지사개발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마사회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개장에 반발하는 대책위원회 의견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생 리포터.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었죠.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또 문화가 있는 날이 펼쳐진 현장에 대한 소식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은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데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를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화가 있는 날은 올해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서 국공립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은 물론 무료로 개방하고 또 야간 개방을 하고 사립예술문화기관이나 공연기관 등은 반값으로 전국의 영화관도 퇴근 후에 볼 수 있도록 5,000원으로 무료로 보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1월 달에는 한 883개 기관이 동참을 했지만 이제는 1,400 내지 1,500개 기관이 동참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산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그래서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면요. 우선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등 주요 공연장의 공연 그리고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복궁을 포함한 4대 궁 또는 종묘나 왕릉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프로농구나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관람료도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동반할 경우에는 5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문화의 날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영화를 가면 5,000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영화관이나 다 그런가요? 그건 아니겠죠. 네, 전국 대부분 영화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 10월 달은 문화의 달이기도 했는데 특별하게 마련된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까? 네, 이번 10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했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은 1,500여 개로 지난 1월 첫 시행 때보다 그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입장과 함께 학교 전통시장 등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특히 이달부터는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9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 소나기를 원작으로 한 찾아가는 공연이 있다고 해서 그곳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소설가 황순원의 소나기를 원작으로 했다고 하니까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네, 소설 소나기를 다양한 음악 연주와 배우들의 내레이션 그리고 샌드 애니메이션 등으로 재탄생시킨 낭독 콘서트였는데요. 이번 공연에서 총 감독을 맡은 서정림 씨에게 작품에 대한 소개와 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마련하게 된 취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작품은요, 소나기라는 황순원 선생님의 단편소설을 음악으로 풀어낸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단편소설에 나오는 모든 자연의 소리들, 물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이 악기와 소품을 통해서 라이브로 표현이 되고요. 양악기와 국악기가 함께 편성되어서 우리나라의童謡라던가 아니면 클래식 음악, 또 가요 이런 것들이 그 소설과 함께 잘 엮어져서 만들어지는 콘서트이고요. 또 소설 속의 어떤 이미지는 샌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계속 영상으로 이끌어져 가는 작품입니다.
사실 소나기라는 작품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대부분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작가의 취지는 뭔지 어떤 약간 이론적으로 문학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시험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공연 예술을 통해서 문학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내 가슴에 어떤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건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느껴보는, 그래서 문학을 소리와 시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자는 취지의 시간입니다. 네, 보는 재미에다가 듣는 즐거움까지 더한 공연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으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공연의 일부분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긴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네, 소나기는 학생들도 잘 아는 작품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 학교 체육관에서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마련됐는데요. 공연 시작 전에는 소란스럽던 학생들이 공연이 시작되자 조용히 집중해서 관람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뜨거운 박수갈채와 호응도 쏟아졌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 학생들에게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보는 게 많았는데 질도 떨어진 건 없었고 되게 재밌었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온 노래가 제가 아는 노래기도 했고 중간중간에 삽입된 노래도 평소에 부모님 덕분에 알고 있던 노래라서 재미도 있었고 또 내용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공연 본 내용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시간에도 나왔을 만큼 유명한 작품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다시 이런 문화가 있는 행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본다는 점에서 정말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공연 할인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학생들에게도 많이 도움은 되고 학생들이 경제력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게 흔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문화가 대중화도 될 수 있고 아이들이 많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익하다는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문화 공연 앞으로도 계속됩니까? 네, 지난 10월에는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이 전국 20여 개 학교를 찾아갔는데요. 다가오는 11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30여 개 학교에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문화 휴식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달 문화가 있는 날은 26일이 되겠네요. 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양한 문화 혜택들 누려보시고요. 이 밖에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혜택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화가 있는 날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루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루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루지오. 대우건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산하의 공공문화재단인 한국도자재단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도자문화 복지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수도권 투데이 월요 주치의죠.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승남 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우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알고 싶은 음식 이야기 또는 건강 정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한국도자재단에서 도자를 통한 문화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자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팀의 이우원근 담당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도자재단 청취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도자재단은 도자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주제로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을 비롯해서 전시와 교육, 그리고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 출연의 공공문화재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도자재단에서 그 도자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도자문화 복지 프로그램 어떤 내용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많은 유아 및 초등학생들 중에서요. 예? 문화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 전시 관람 그리고 도자 체험, 창의 활동을 참가자 무부담 원칙으로 진행해서 운영하는 재단 지원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가운데 이제 도자 체험, 이게 어떤 체험인가요? 한국도자재단은 창조 공방이라는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공방에서 작가들이 다양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젊은 도자 작가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작된 마스코트를 꾸며보는 체험이 있고요. 예. 그리고 소리와 영상을 통해서 도자기를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제작과 체험 활동을 통해서 도자기의 역사와 분류, 그리고 쓰임 등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적인 콘텐츠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유아 및 초등학생 중에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 전시는 어떤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현대 도자 에콜로지를 생각하다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도자기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재단의 소장품 중에서는 땅과 바다, 그리고 꽃과 동물과 같이 자연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나하고 우리, 그리고 세계 모두를 아우르는 대전제인 자연을 보고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특별 전시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죠. 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11월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휴관일인 월요일 하고 주말을 제외하고요. 평일날 운영하는데 당초 저희가 시범적으로는 8개의 기관으로 운영코자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저희가 좀 더 확대 운영을 하고요. 이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은 재단
한국도자재단의 도자문화팀으로 연락 주시면 일정은 협의한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외계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소외계층에 대한 자격은 1인 가족, 아니면 다문화 가족이라든지요. 아니면 양부모님 편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각 문화복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도자기를 이해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생활 여건이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참여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데 이 도자문화 복지 프로그램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문화재단들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가 도자라는 분야에서 특화된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도자를 주제로 해서 전시, 학술, 교육 분야도 다루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생활 속 흙과 도자기를 발견하고 놀면서 이해하고 또 체험 참여를 통해서 학습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흙을 통해서 인성과 감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앞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기대가 되는데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문화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15년을 맞이해서 우리 경기도도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한국도자재단도 내년 8회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를 맞이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크게 4가지 정도의 역량 강화를 통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4가지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가까이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를 우선하는 그 영유아 프로그램을 먼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내 초, 중, 고등학교 문화 소외계층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문화를 공히 나눌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창의인성 교육 나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 2013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때 운영했던 프로그램으로 그 장애인 도예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요. 모두가 장애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다루는 국수적이고 그다음에 문화 흡수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모두가 그 타 문화를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문화 상호관계와 공존이란 관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팀의 유원근 담당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휴대전화 대신 리모컨 들고 출근했을 때, 마지막 남은 라면을 끓였는데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마 웃기면서 슬픈 감정이 동시에 드실 겁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프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프다는 웃기다와 슬프다를 합친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린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상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프다와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백과. 네,
네, 매주 월요일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를 통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죠. 강남베스트 의원 이승남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청취자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질문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73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20일 전에 방광암 수술을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차가버섯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차가버섯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식이요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차가버섯 조금 생소한데 어떤 버섯인가요? 이게 차가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버섯 종류인데요. 예. 이게 러시아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나무가 자작나무가 한 15년 이상 된 것에서 이제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그 추출할 때도 뭐 60도 이하에서 좀 말려야 되고 하게 되면은 버섯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약간 항암 성분을 지니고 있어요. 마른 표고버섯이라든지 뭐 모든 버섯이 다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표고버섯에서 만든 거는 우리가 항암제로 쓰는 뭐 레티나이라는 주사도 나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가버섯은 그렇게 수령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좀 비싸요. 그래서 예. 베타글루칸이 딴 것보다 좀 많다는 건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이 되시면은 우리가 송이버섯이나 마른 표고버섯 있죠. 예. 그런 다른 버섯을 갖다가 좀 꾸준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굳이 값비싼 차가버섯만 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음식은 바로 우유인데요. 먼저 네. 최근에 하루에 우유 3잔 이상을 마시면은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네. 맞는 내용인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디서 나온 거면 스웨덴에서 나온 건데. 예. 스웨덴에서 이제 여성 6만 명을 갖다 20년, 남성 한 4만 5천 명을 11년 동안 이제 해가지고 예. 하루에 우유 3잔. 대잔이 어느 정도 하면 680mg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 700ml 되는 걸 갖다가 먹어봤더니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수가 한 2배 정도 더 늘었다 하는 보도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얼마 정도 먹냐면 100ml 정도 못 먹어요, 평균으로. 예. 한 80ml 먹는 거로 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스웨덴 사람이랑 달리 그 사람들은 치즈, 유제품 이런 기름 덩어리 걸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겹쳐가지고 아마 긴장병에 올라간 거지.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유 먹는 거 가지고는 이런 거는 큰 우려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여성들한테는 특히 안 좋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들이 이제 폐경기가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예. 피 속에 중성지방이 많이 늘어나고 체지방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혈관이 더 깨끗하지 못하고 포화지방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우유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하고 같이 겹쳐져서 여성들은 더욱더 많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유 속에 카제인 네.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귀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예. 그러니까 암세포를 갖다 이제 따로 이제 폐암세포, 위암세포, 유방암세포, 신장암세포를 갖다 세포를 꺼내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우유 카제인을 갖다 부어봤어요. 예. 무슨 변화가 있나? 그랬더니 딴 건 아무 변화가 없고 전립선암 경우만 세포가 예. 조금 더 빨리 자란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유 속에는 우리 칼슘이 많거든요. 예. 그 칼슘 자체가 바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면서 우리가 기억력 같은 거 좋아지기 때문에 우유 속 카제인 성분 그 정도 먹고서 암이 생긴다는 거는 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흔히들 어려서부터 우유를 많이 마시면 뭐 키도 잘 크고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어떤 좋은 점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우유 이제 영양소를 따져보면 우유에는 칼슘이 100g당 105mg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장기 어린이들은 우리가 1200mg 정도 먹으라고 그래요. 예. 우유 한 1리터 먹으라고 그런 거죠. 거기 또 단백질도 한 3.2g 들어있고, 예. 비타민 A라고 해서 우리가 면역력 올려주면서 우리가 그 몸속에 그 점막 같은 거 보여주는 비타민 A가 들어있고, 예. 그다음에 칼륨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그 나트륨 성분, 짠 성분을 내보내는 칼륨단 148mg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는 하루에 한 잔, 두 잔, 세 정도 먹는 거는 건강에 좋습니다. 예. 다 이제 이런 걸 먹을 때 딴 포화지방산이 많은 예. 기름기 많은 것 같은 거 먹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그 평균 국민들의 우유 섭취량이 그 서구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적기 때문에 뭐 별 걱정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다 예. 평균적으로 따진 거니까. 예. 우유를 갖다 너무 많이 하루에 뭐 3리터, 4리터 먹는 거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그 어떤 분들은 우유가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소화도 잘 못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유를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 그 우유 단백질을 갖다 소화시키는 그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사람은 너무 배도 아프고 설사도 복통도 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유 대신 두유 같은 거 드시면 되니까 예. 바꿔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어떤 분들은 우유를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그룹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건강상 누구나 다 먹으면 좋고, 예.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폐경기이거나 아니면 성장기 어린이들 예.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드시는 게 좋죠. 또 일부에서는 그 우유가 물론 칼슘이 있어서 좋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칼슘 섭취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 아니라 이제 우유를 갖다 먹게 되면 칼슘이 있는데, 예. 나이가 들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칼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 성분이 많은 마른 표고버섯이나 느타리의 버섯 같은 게 먹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햇빛 쬐는 거 하루에 20분씩 예. 그에 대해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거하고 근데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을 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체중이 실리는 운동 우리 줄넘기 없이 하는 줄넘기 같은 거 있죠. 예. 제자리 뛰기 같은 거 해야지만 칼슘이 뼛속으로 잘 흡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은 그냥 우유만 마셔서는 칼슘 흡수가 안 되는군요. 그렇군요. 우유를 차게 해서 드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데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좀 건강이나 영양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요. 예. 끓이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고 끓이면 이제 단백질이 타게 되니까. 예. 설사를 하는 사람들 찬 거 먹으면 설사를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살짝 데워서 먹게 되면 영양 큰 변화가 없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위궤양 환자나 이제 위산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위산이 많이 나와서 자극을 해가지고서 병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빼고는 그냥 뭐 찬 빈속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원장님께서도 하루에 우유를 자주 드십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샌드위치 같은 거 먹을 때 우유랑 같이 먹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우유 말고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뭐 주스도 많이 먹고 저는 우유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스하고 뭐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우유가 몸에 안 맞는 분들은 대용으로 이제 두유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유가 우리 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우유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이제 두유는 이제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밭의 고기라고 그러는데 콩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이제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폐경기 여성들은 아까 이때 에스트로겐 때문에 뼈로 칼슘 흡수를 잘 못하는데 이소플라본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고 또한 이제 아미노산은 두유가 더 많습니다. 그 우유보다는 또 좋은 게 불포화 지방산이 적기 때문에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은 우유보다는 두유가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폐경기 여성을 비롯해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유보다는 두유가 좋겠네요. 그 밖에 또 두유가 뭐 어떤 질환에 좋다든지 그런 질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성인병 있는 사람들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비만이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유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보면은 우유보다도 요거트 찾는 분들도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트인지 우유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 유산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갖다 올려주기 때문에 변비를 없앤다든지 면역력을 올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장암 같은 거 예방하는 데는 유산균 많은 요것도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우유, 두유, 요거트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그 요거트 마시는 게 제일 낫나요? 아니면 두유가 낫을까?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변비인 사람이 좋지만은 예. 이게 다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두유도 좀 먹고 우유도 좀 먹고 요거트 좀 먹고 한 잔씩 먹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요거트 보면 이제 단맛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과일 맛이라든지. 예. 왜 문제냐면 많이 먹어보니까 칼로리가 높아요. 예. 그래서 요거트 좋다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에 5개씩 먹고 한 달 만에 한 5kg 쪄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일 맛이나 단맛 나는 건 절대 한 개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예. 흔히들 그 맛이 안 들어간 걸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걸 드셔야겠네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게 있는데 요게 저 크게 잘 안 들리거든요.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문자로 보내주신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우유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없는데 네, 그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487번이 주셨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우유나 고구마 같은 게 좋지 않나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하고 식도하고 연결된 부위가 열려가지고 이제 그 위산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유 같은 걸 갖다가 조금 괜찮은데 한꺼번에 뭐 한 500ml 정도 마시게 되면 위산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먹으면 상관없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부분은 무조건 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다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카페인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카페인.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되고. 예. 매실 먹으면 안 되고. 아, 매실은 왜 그런가요? 매실도 또 위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그 세 가지를 꼭 주의하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4085번인데요. 두유가 좋다고 하지만 그 안에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많이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뭐든지 원래 이제 그 습관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예.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죠. 뭐든지 많이 먹어도 좋은 건 하나도 없고요. 예. 두유 정도에 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보존제니 그 정도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두유 한두 잔 먹는다고 무슨 큰 병이 생기거나 나빠지는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과유불급. 모든 것은 우리 몸에서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뵙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음식과 관련한 건강 습관 한마디 얘기를 쭉 들으셨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뭐냐면요. 소식하자.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게 하루 세 끼에도 두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몇 끼마다 조금씩 줄여 먹게 되면요. 건강해지고 노화도 덜 생기고 비만도 예방하고 비만도 치유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조금씩 음식 욕심내지 말고 적게 먹읍시다. 예. 정말 와닿는 얘기인데 소식을 쭉 추진하다가도 어떤 날 하루 뭐 뷔페 식당을 간다든지 뭐 이랬을 때 왕창 다시 먹게 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억제를 하면 좋을까요? 그건 버릇이기 때문에 보시고 재지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끼 안 먹고 한 끼 왕창 먹고 갑자기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조금 자주 먹게 되면 그런 버릇이 없어집니다. 흔히들 여성분들 다이어트 할 때도 끼니를 거르거나 그러지 말고 매 끼를 조금씩 먹는 게 좋겠군요. 제가 쥐처럼 조금씩 먹으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9466번 위가 안 좋은데 우유가 안 좋을까요? 아침에 위가 안 좋은데 우유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위가 우유를 받아들이는 위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심한 경우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안 좋은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컵으로 한 반 잔 정도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남베스트의원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은 금요일, 가장 적은 날은 일요일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요일은 출근 시간대에 다른 평일보다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부터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상습 정체구로 분류되는 양화대교, 예술전당 등 100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도곡동 강남 수도사업소 근처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방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전국이 올가을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설악산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무주 영하 7.1도, 봉화 영하 2.7도, 서울 3.8도, 대구 6도 등 평년보다 2에서 3도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 집중 관리 기간을 맞아서 40여 개 폭력 서클과 서클원 8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폭력 서클 48개를 적발해 해체시키고 적발된 서클원 872명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시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